안녕하십니까. 자, 저번 시간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천상 신도 세계에서 호총근골에 백보자에 앉아 계신 하늘과 땅과 인간, 그리고 신도를 통치하시는 우주의 통치자, 주제자 상제님께서 천지병을 고치는 대의왕의 신분으로 유교에서 얘기했던 성혼호간, 하느님의 말씀이 완결이 되는 약속의 땅, 동북방, 간방, 한반도, 거기에서도 남조선 쪽에, 남쪽 조선에 140여 년 전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성자의 이름을 빌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증산 상제님이십니다. 자, 우리 증산 상제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 1871년 음력 9월 19일 전라도 고북은 우덕면 갱망리에서 진주강씨로 성 휘자는 일자, 순자, 그리고 호를 증산이라고 지으셨습니다. 호는 당신께서 스스로 부르는 이름이거든요. 호를 짓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왔고 또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본인이 천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상제님께서는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인생을 살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고 원과 한을 갖고 그 한 분께 소원을 빌던 그런 민초들의 입장에서는, 그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원한맺힌 민초들의 수천 년간 올린 그 기도에 응해서 그 억울함과 그 원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상제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자, 그래서 상제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 맺힌 이 쌓인 문제를 상제님이 직접 인간의 삶을 경험하면서 직접 체험을 하면서 구원의 최전책을 열어주기 위해서 상제님께서는 민초들과 그 같이 하는 생활을 하십니다. 선천 인간의 원과 한을 속속들이 체험하고 창생을 건지는 진정한 구원의 법방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은 길을 택하셨는데, 상제님께서 태어나신 그 집안은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키울 수가 없으니까 외가 쪽에도 갔다가 진외가 쪽에도 갔다가 배고픔도 겪으시고, 그리고는 농사도 지으시고,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이제 길쌈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도둑맞는, 그러면서 얻는 그 좌절감, 그런 것도 보시고, 산꾼으로도 일을 하시고, 또 맨 마지막엔 또 머슴으로까지 가서 일을 합니다. 머슴은 노예거든요. 노비. 노비의 한을 노비가 돼보지 않고서 어떻게 알아요? 머슴의 한을 머슴이 돼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을 직접 걸으십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있는 대부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상제님께서 오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앉아 있는 이 양반네처럼 이렇게 딱 앉을 것 같은데, 상제님께서는 이 민초들과 함께 같이 그 삶을 사시면서 직접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선천의 역사의 문제를 얘기했을 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원망, 그렇죠? 약간 좀 외적이죠. 그래서 원망하면 분노 폭발하고 보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이라는 정서는 뭐예요? 한많은 이 세상 하면은 한이라는 거는 안으로 쌓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커지게 되면 복수를 하고 타살을 하죠. 한이 깊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울로 빠지면서 자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의 문제는 대부분 언제 일어나요? 전쟁 시기에 일어나고, 한의 문제는 언제예요? 그거는 대부분 사회적인 문제, 가불의 문제, 노예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 증오의 대상도 없는 거는 한쪽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제님께서 가불의 문제, 이 신분의 문제, 이 한의 문제, 그거는 상제님께서 인생을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겪으셨고, 자, 이제 원의 문제, 그것은 바로 전쟁의 문제인데, 그리고 그 전쟁의 상극의 가장 최극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제국주의의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동학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상진님께서 전쟁을 겪게 되시는데 그것이 바로 상진님이 탕강하셨던 고부군에서 벌어졌던 황토현 전쟁, 동학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부분이 다 드러나는 것이고 원한의 문제가 가장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전쟁의 문제 하나만 보게 되면은 인간의 밑바닥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1894년 상진님의 고향이었던 고부 땅에서 일어난 동학혁명이었는데 이 동학혁명을 통해서 상진님께서는 천하의 대병을 내가 직접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제가 이번에 동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건 직접 가보는 거예요. 상진님도 인간 세상에 오셨듯이 저도 그래서 이제 고부를 갔어요. 갔더니 놀랍게도 자, 상진이 탕강하셨던 고부 갱망리가 있고 그 뒤에 있는 뒷산이 그 증산이거든요. 산 이름이 증산이에요. 증산이고 그 뒤가 황토현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녹두 장군, 전봉주 장군의 생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동학은요. 가서 보니까 아파트 단지 한 단지 내에 상진님은 310동에 살고 계셨고 전봉준 녹두 장군은 307동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동학혁명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쟁이 벌어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상진이 앞에서 신명들이 전쟁은 이런 겁니다. 상진님 이걸 보시고 저희 한을 풀어주세요 하고는 상진님이 계신 곳 앞에다 전쟁을 확 펼쳐놓은 뭐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직접 가가지고 보고 배웠던 것이 동학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쉽게 알 때는 조선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없어지려고 제국주의에서 없어지려고 했는데 그때 거기서 그냥 불만이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터진 뭐 요렇게 간단하게 알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한테 이제 가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서구 제국주의 세력이 동양으로 들어오면서 동서 문명이 충돌하여 지구촌의 대변혁의 소용돌이가 흡수려 가던 때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이 복잡하잖아요. 이게 거기 가서 보니까 이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자, 제국주의만 보게 되면은 콜럼버스가 미국이라고 하는 대륙이 있다는 것을 안 이 순간서부터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동학을 이해를 하려면은. 자, 거기에 금과 은이 많은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스페인 사람들이 식민지 점령을 위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학살을 하죠. 그런데 이때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두창, 천화라고 하죠. 이 곰보. 그것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한 번도 천연두를 알았던 적이 없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창에 걸려가지고 다 사망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원주민들을 저렇게 목을 매달고 죽이고 태워 죽이고 그 자손마저도 저렇게 죽여버렸어요. 자, 이제 인디안들이 있었는데 영국 사람들이 인디안들을 점령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천연두, 두창 그 곰보가루를 내 가지고 이걸 주게 되게 되면은 얘네들은 면역이 없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생화학전을 벌인 거죠. 그래서 담요를 주고 이 사람들은 선의를 갖고서 백인들을 대해줬어요. 근데 백인들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복수로 갚은 거예요. 그러고는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 죽으면서 그 한 분께 얼마나 많은 원망을 쏟아내고 죽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은 사람을 계속 다 죽이다 보니까 그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전쟁이 끝나면 항상 노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회 문제가 생겨야 된다고요. 사람을 부릴 사람이 생겨야 되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가 안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잡아가지고는 노예로 데려가게 된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정말 순박하게 잘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이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그 집안 3대를 저렇게 목을 매가지고 데려갔어요. 이 원한, 이 사람도 아프리카 말로 그 한 분께 기도를 했겠죠. 살려달라고. 여기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것이 제국주의가 점점점 더 커져요. 자, 구미도 점령하고 아프리카도 점령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인도까지 점령을 했죠. 인도를 점령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아편이거든요. 아편을 키우는데 여기 있는 인도 사람들을 다 이렇게 노비로 만들어가지고 아편을 키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게 되면요. 노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임하는 모든 남자들은 내가 여기서 죽지만 내 가족들은 노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가서 죽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편을 가지고 중국에다가 또 팔죠. 그래서 중국이 아편 때문에 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돼요? 자기 나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제국주의와 전쟁을 했는데 중국도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일본도 미국의 블랙십 검정배 강제로 열리면서 결국은 제국주의가 점령을 할 수 있는 땅의 맨 마지막 점 하나가 조선이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조선이란 나라가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한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없어지는 마지막 순간이 조선의 문제였고 거기서 나타나서 벌어진 것이 동학혁명입니다. 자, 1894년 갑오동학혁명인데 이 갑오동학은 모든 걸 다 배타하고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의 새 세상을 유불선 기독교를 전체를 다 수용을 하는 대통일의 문명 그런 문명이 온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문명의 도래를 외치다가 60만 명이 참혹하게 죽는데 일본군한테 의해서 죽죠. 그런데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고부 황토현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죽었던 것이 상진님이랑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내내 그 이웃들이에요. 그러면서 상진님께서 3년 유력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원한의 문제가 많이 커지고 그거에 의해서 우주가 붕괴할 만한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되었고 그래서 상진님께서 이제 천하의 대세가 종전에 알며 행하던 모든 법술로는 세상을 건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시고 내가 몸소 천하를 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